청와대에는 문재인 씨가 있습니다. 최근 국제관계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문재인 씨 주변에는 역시 뭐니 해도 미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가까이 있다.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느 쪽이 동맹국이고 어느 쪽이 동맹은 아니지만 통상을 하는 대상이고, 그리고 어느 쪽이 우리를 위협하는 국가인가, 이것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지금 문재인 씨가 컵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컵은 중요한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문재인 씨가 지키고 활용해서 더 부유한 대한민국, 그런 나라를 만들어라 하고 행정을 맡겼습니다. 그랬는데 문재인 씨가 그 컵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우선 일본의 아베 총리, 그와의 관계에서 문재인 씨는 무엇을 했는가? 이번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씨와 일본의 아베 총리는 특별한 초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8초 악수, 그런 것이죠. 이렇게 문재인 씨하고 아베 씨가 8초 악수를 하는 바로 다음 날, 우리는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6월 30일의 일입니다. 그 수출 규제 내용은 우선 3가지. TV와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 그와 관련된 핵심 재료, 이것을 수출 규제하겠다. 그 다음 반도체 제조에서 회로 모양을 깎아내는 데 사용하는 소재, 반도체 원판 위에 회로를 인쇄할 때 쓰는 감광재, 우리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해당 분야에 있는 사람들 이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던 이런 이름을 우리 국민들이 들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수출 규제하겠다. 더구나 두려운 것은 이 소재를 일본이 전 세계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거의 주도적으로 이렇게 그들이 이것을 판매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군사 안보와 직결된 첨단 기술, 또 전자부품, 이것을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엄격히 관리할 것을 고려 중이다. 이것은 일본이 고려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도 이것은 전 세계 그 자유국가들이 국가 안보를 지금 상당히 그 범위를 넓게 잡고 있습니다. 기술, 통신, 이런 것들을 국가 안보와 연결시켜서 관리하고 있는데, 결국 거기에서 한국을 좀 배제하겠다. 문을 열어놓고 있는 그 동맹관계 혹은 같은 그 시장관계, 거기에서 내보내겠다. 그런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한국이 고립되는 서막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이 수출 규제한다 하는 그 소재,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이 소재 재고량이
현재 대략 한 달분 정도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상황이 다급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2019년 7월 1일 일본 정부가 이것을 공식 발표합니다. 7월 4일부터 프루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이것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인데, 한국에 대한 수출 그리고 제조 기술을 이전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하겠다. 뉴스에서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조 기술 이전, 그것은 지금까지 그 포괄적인 수출 허가를 하던 것이 개별 수출 허가로 가게 된다. 매번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단지 하나의 뉴스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산업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상황 변화가 일어났다. 위기가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일본은 문재인 씨의 컵 하나를 깨버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문재인 씨의 그 반일 정책, 아주 굳센 그 반일 정책, 또한 과거사 문제, 이것으로 일단 한국이 먼저 일본을 공격했다. 물론 이것은 일본의 주장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먼저 공격당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반격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런 결과가 생겼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을 살펴보기로 하죠. 중국의 시진핑 주석 6월 28일, 그러니까 오사카 G20 정상회의 하루 전날 문재인 씨하고 사이드라인 회담을 했습니다. 국내 뉴스는 예정보다 10분 더 길게 회담을 했다. 이것은 청와대가 종종 사용하는 그런 표현으로 둘 사이가 아주 화기애애했다.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약속 시간을 깼다, 연장했다. 그런 표현을 쓰지요. 그래서 잘 됐나 보다. 이렇게 여기는 국민들이 있을 텐데, 바로 그렇게 문재인 씨하고 시진핑 씨의 회담을 한 그 다음날 6월 29일 밤 10시에 중국 베이징 북경 시내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 광고판 겸 버스 정류장 120개를 철거했다고 합니다. 뉴스에 따르면 철거반원이 300~400명이나 동원이 되고 대형 크레인과 용접기를 동원해서 아직 이 광고 계약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그냥 철거해버렸다. 과연 중국다운 그런 행동이죠. 어떻든 이렇게 해서 중국은 문재인 씨의 컵 한 개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제 문재인 씨는 컵이 2개가 깨어지고 만 것이죠.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참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일본과 달리 중국을 향해서는 계속 미소를 지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문재인 씨의 컵을 깨버렸을까? 중국이 생각하기에 문재인 씨가 있는 한국은 친중국의 성향이고 그리고 중국의 소극이어서 시진핑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인가? 결국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관찰해 본 그 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기분 나쁘면 문재인을 팹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미국에 눈길 줬다고 패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씨 이전에 행정부에 들어온 그 누구도
어떤 대통령도 이런 대우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문재인 씨만 이렇게 속국의 대표로서 매를 맞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중국과 우리 한국은 그저 이웃나라일 뿐입니다. 서로 대등한 국가들이고 대등한 국가인지 더 옛날의 일이죠. 그뿐 아니라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늦게 생긴 나라이기도 합니다. 현대 국가로서 중국은 나중에 생겼죠. 그래서 중국은 한국을 때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문재인 씨는 시진핑에게 맞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저러고 있습니다. 중국은 때릴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일단 때리고 보고, 문재인 씨는 그냥 맞고 당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재인 씨에게는 컵이 한 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미국은 그 컵을 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9일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할 의사가 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업들로서는 한시름 돋는 그런 뉴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하얏트 호텔에 한국의 대기업 총수 20여 명을 불러서 미소를 지으면서 미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 아주 유화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바로 이 무렵에 트럼프 씨가 올린 트윗 그 내용입니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나는 우리의, 이것은 그 두 사람이겠죠, 새 무역 협상을 처리했다. 한국식으로 이 영어 그 어구를 풀이를 하면 요리했다, 해치워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 무역 협상이 우리에게, 이때는 미국을 가리킵니다. 미국에게 재협상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재협상한 것이 있죠.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새 무역 협상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트윗이 문재인 씨하고 6월 30일 청와대 회담을 하기 전에 시간적으로 그보다 앞선 때에 올렸다 하는 겁니다. 이미 확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트윗을 본 사람들은 이게 뭐지 했을 겁니다. 어떻게 아직 만나기도 전에 그저 저녁만 같이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6월 29일 만찬 때 청와대에서 이미 문재인 씨가 약속을 했구나. 그래서 6월 30일에 트럼프 씨가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서 만나고 그리고 바로 청와대로 가서 도장을 찍었구나.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면 문재인 씨는 김정은이를 위해서 미국에 이렇게 몽땅 퍼줬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는 이런 것이죠. 미국은 문재인 씨의 마지막 남은 컵 한 개를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문재인 씨가 이 컵 하나를, 마지막 컵을 미국으로 배달시켜서 트럼프 씨에게 준 것이죠. 이렇게 되고 보니 문재인 정부에는 남은 컵이 없습니다.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컵을 깬 자들, 일본과 중국, 배달 온 컵을 받은 자, 미국의 트럼프 씨, 그들이 나쁜가? 우리로서는 분명히 손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쁜가? 아니면 문재인 씨가 나쁜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G20 정상회의도 끝났고 트럼프 씨의 DMZ 쇼도 끝났습니다. 파티가 끝난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문재인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들의 파티가 끝나면 문재인이 두들겨 맞는다. 그것이 문재인 법칙입니다. 이제 이 법칙에 따라 구타가 시작될 것이다. 문재인이 흠씬 두들겨 맞을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과 중국이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미국의 구타, 그것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곧 시작이 될 겁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으로 줄지어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반도체부터 그럴 것이다. 이런 두려운 추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